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구찌 매장에 10여 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깨고 부수며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A 지역 타코트럭 5곳에서도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또 라브레아 고급 청바지 매장에는 지난 화요일 떼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런가 하며 하시엔드하이츠에서는 70대 아시안 여성이 소매치기를 당하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미겔 로하스가 물건을 픽업하기 위해 다운타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차 유리창이 모두 다 깨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PD, LA 셰리프 당국이 이 떼강도에 검거를 다짐하는 경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도 사건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우이 섬 산불 참사 희생자 수가 11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주거단지 노인들 상당수가 희생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하와이 산불 참사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현지 땅이나 집을 사들이려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하와이 당국이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합니다. 마우이 산불로 한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상가 12동이 전소됐으며 한인 소유 건물과 주택 14채 등 모두 26채 건물과 비즈니스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마우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섭니다. LA시가 새로운 홈리스 구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홈리스들을 임시 쉘터에서 영구 주거시설로 옮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한복의 날 제정을 추진합니다. 샤론 퀵실바 주 하원의원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자리 및 투자 상황을 거론한 뒤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가장 많이 발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인 4.258%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넘게 금리를 인상해온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재개하더라도 양적 긴축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또 다른 낙태권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태약 사용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고유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개 문건이 채택됩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재차 공언했습니다. LA 엔젤스 오타니 선수가 시즌 42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엔젤스는 텍사스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LA 다저스는 미러키를 7대1로 꺾고 10연승을 달렸습니다. PGA 별들의 전쟁인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30명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이 개막했습니다. 임성재는 5년 연속 출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제 일상이 되는 건가요? 떼강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상이 되면 너무나 안 좋죠.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서부 해안에서 가장 큰 남가주에서 가장 큰 쇼핑몰 오렌지 카운티의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안에 구찌 매장에서 떼강도가 들이닥쳐 물건을 닥치는 대로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내 구찌 매장에 떼강도단이 침입해 금품을 싹쓸이에 달아난 것입니다. 코스타메사 경찰에 따르면 최대 10명 사이의 강도단은 순식간에 핸드백 등 10만 달러가 넘는 금품을 훔쳐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출동을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이 떼강도들은 순식간에 물건 가지고 모두 다 도주를 했지요. 네. 강도단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중이다. CCTV 감시 카메라 등을 확보해놓고 지금 절도범들을 잡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일매일 떼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만 한번 볼까요? 센츄리 시티몰 구찌 매장,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의 입생로랑 매장, 토펜가 쇼핑몰의 놀스룸 매장, 그리고 LA 라브레아 길의 수지 데님 가게, 이런 플래시몹 떼강도 사건들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밤 사이에는 LA 지역의 타코 트럭 모두 5곳에서도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젯밤 11시쯤 에코팍 지역 알바라도 스트릿에 있던 타코 트럭에서 용의자 3명이 700달러를 강탈해 달아났고, 이어서 유니온 에비뉴와 사토 플레이스, 삼가와 빅셀 스트릿에서도 타코 트럭이 강도단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헐리우드 지역의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에 있던 타코 트럭과 자정경에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구가와 브로드웨이에서의 5번째 타코 트럭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벌어진 모든 강도 사건들의 용의자가 최소 3명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흰색 혼다 시빅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일 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떼강도 사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 라브레아 길에 위치한 고급 데님 가게, 지인 가게, 청바지 가게입니다. 매니아들이 있는 그런 가게인데, 여기에도 떼강도가 침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저녁 한인들도 많이 찾는 타운 인근 라브레아 지역에 위치한 럭저리 청바지 스토어에 11명의 떼강도가 습격해 매장에 있던 10만 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들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132 사우스 라브레아 에버뉴에 위치한 청바지 가게인 쿠슈비 스토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기 직전인 저녁 6시 55분경 복면을 쓴 남성 11명이 상점에 들어와 매장 안에 의류들을 쓸어 담은 뒤에 도주했습니다. 당시 상점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 2명이 강도단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큐리티 가드에 따르면 강도단 중에 한 명이 호주머니에 있던 권총으로 가드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떼강도단은 1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의류 제품을 강탈한 후 은색 렉서스와 금색 BMW 2대의 도주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강탈당한 의류 중의 일부는 상점 뒤쪽 골목에 떨어져 있어 업주에게 회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떼강도단은 소셜미디어나 메시징 앱을 통해 조직되며 럭저리 매장을 타겟으로 강도 행각을 저지른 후 훔친 물건을 웨어하우스로 옮겨놓고 웹사이트를 통해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에서 강절도 행각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의 영향도 큽니다. 가주민이 통과시킨 주민 발의안 47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범은 경범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도 행각을 합법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절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한 AB 1708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AB 1708은 2차례 이상 절도 행각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경우에 중범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 LA론에서 럭저리 스토어가 떼강도단에 의해 털리는 사건이 빈발하자 제3범죄에 관대한 로컬 정치권의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와 라폰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소매업소들을 타겟으로 한 강도단을 겨냥한 단속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주법에서는 훔친 물건을 팔 의도를 갖고 타인과 공모해 강절도 행각을 벌일 경우 조직 절도 행위로 분류해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럭저리 매장들이 잇따라 털리면서 매장 입장에서는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고 이 때문에 당장 매장 운영 비용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LAPD는 최근 빈발하는 떼강도 사건에 대비해서 최근 며칠 새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LA론의 매장들이 잇따라 떼강도단의 습격을 받아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절도행각 등 제3범죄자들에 대해서 보속제도를 폐지한 제로베일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제로베일 제도가 재범률을 높이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 밀집 지역에서 70대 아시안 여성이 은행에서 나오다 날치기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경 하시엔다 지역의 아주사 에비뉴와 페퍼브룩 웨이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와 야외 주차장을 걸어가던 70대 아시안 여성에게 흑인 남성 용의자가 접근해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챈 것입니다. 용의자가 가방을 훔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붙잡다가 땅바닥에 끌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도범은 끝내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달아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2명의 목격자 남성 2명이 용의자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지점으로 달려갔지만 용의자는 이미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5살의 중국계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강탈해간 가방 안에서 현금과 카드, 신분증을 챙기고 가방은 길가에 버린 채 도주했으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강도와 맞닥뜨렸을 경우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우선 물품을 순순히 내주고 곧바로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시정부가 앞으로 홈리스들을 영구적인 주거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정부는 16일 연방정부와 합의해 임시 쉘터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단기간에 영구적인 주거시설로 옮겨주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사이드 세이프 혹은 브리지 투 홈 하우징을 통해 타이니하우스나 모텔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은 당국과 함께 영구적인 주거시설로 옮겨지는데 필요한 확인 절차 등이 간소화됩니다. 연방정부와 시정부가 합의한 데 따르면 임시 쉘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영구 주거시설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소득증명,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장애, 그리고 생일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시 쉘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이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면 관계당국이 노숙자들과 함께 영구 주거시설 거주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종전 시스템은 홈리스들이 3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긴 질문지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16일 패스웨이 홈이라는 이름의 홈리스 하우징 프로그램을 마련해 텐트나 RV 차량에 기거하는 60명의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하우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레녹스, 허톤, 그리고 잉그로드 지역에 기거한 RV 차량들로 캐런베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본따 홈리스를 임시 하우징으로 일단 거처로 옮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텐트촌 외에도 RV 차량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에게도 주거시설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405번 프리웨이 주변 홈리스 텐트촌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카운티 관계자들에 따르면 패스웨이 홈 프로그램은 임시 하우징 외에도 홈리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홈리스들이 영구 주거시설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들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케어 서비스, 약물 중독 치료, 라이프 스킬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해주고 얻을 수 있게 돕고 제한적으로 이들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와이 산불 참사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현지 땅이나 집을 사들이려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하와이주 법무장관에게 최대 피해지인 마우이 섬 라하이나 일대의 토지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강폭 속에 지난 8일 산불이 발생했고 급격히 퍼졌으며 라하이나 일대에서는 최소 2,200여 채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이에 현지에서는 재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현지 주민이 오히려 쫓겨나고 부유한 외지인들이 도시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주 지사는 금요일인 18일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 조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계속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산불 참사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11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9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편 라하이나 산불은 85%가량 진압됐지만 여전히 마우이섬 곳곳에서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마를 피한 라하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이 재개됐고 주요 도로의 통행도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 참사가 결과적으로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터를 가득 메운 외래종 촌목 때문에 큰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이 마우이 정부위원회는 2021년 7월 외래종 풀 때문에 하와이가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 당국이 이러한 외래종 촌목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묵살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생태 전문가 클레이 트라워니트는 라하이나 주변 땅은 186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 모두 사탕수수 밭이었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종 풀 그리고 화재 위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외래종 초목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면서 당국이 토지를 관리해 왔다면 산불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 희생자 수가 111명으로 늘어났고 여전히 1000여 명의 실종 상태인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사연이 속속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끝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70대 남성. 공연 무대에 직접 오르는 등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손녀는 이제 추억으로만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He was always smiling, always laughing. He did move on the slower side, he took his time walking and whatnot, but he was really independent.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 주거단지에 살던 이웃 주민 대부분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산불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Most of them couldn't walk, didn't have cars, and they just were not prepared to warn us adequately.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생존자들에겐 이웃을 챙길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These people didn't have to die. I definitely have a guilt, survivor's guilt. It was just dumb luck. 반려견을 구하려다 반려견을 감싼 채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대 1가족 4명의 사연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이 넘었지만 생존자들의 충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I heard that people are lying on the road. They're dead. People are jumping on the water, on the ocean, just to survive. 현지 시간 16일 기준 하와이 산불 사망자 수는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의 주민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에도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현장을 찾아 복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막대한 참사로 피해를 입은 현지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LA 한인회가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LA 한인회는 마우이 지역은 약 5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산불로 대다수 거주 지역과 비즈니스들이 전수 피해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또 언제 복구가 이루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하면서 산불 한인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를 통한 성금 기부는 체크의 페이투디 오더는 마우이 코리안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적고 LA 한인회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LA 한인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자 돕기 모금은 현재 하와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와이 한인회는 미주 한국일보와 또 라디오 서울 하와이 지사 후원으로 마우이 이재민 돕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좀 더 내려앉아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예년 기온을 보이겠고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토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례적으로 남가주 지역이 열대성 폭풍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짙은 구름이 몰려 흐려지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은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104도, 66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지역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바인랜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알링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5 사우스 방향 로어 아주살 로드로 내리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노스 방향에서 39th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은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북부 실마 지역 210번 프리웨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 이 폴크 스트리트 부근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트럭에 보행자가 치였습니다.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가 전 차선을 폐쇄한 채 조사를 벌였다가 현재는 개통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Walk 액트법을 시행한 뒤에 LA 등지에서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LA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LAPD 통계를 이용해 LA 시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련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무단 횡단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20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 걸을 수 있는 자유법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가운데 19명이 부주의하게 건너다 숨진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평균보다 25% 많아진 것입니다. 즉 무단 횡단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드러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애너하임 시장이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리 시드 전 애너하임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법방해, 사기, 거짓 증언 등 각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산타나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해리 시드 전 시장은 LA 에인저스 스테디움 매각 협상 때 애너하임시의 협상 관련 기밀을 상대 에인저스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소장에서 기밀 사안을 협상 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애너하임시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자세를 망각했고 오히려 협상 당사자로서 애너하임시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알게 된 FBI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해리 시드 전 시장은 관련된 여러 개 이메일의 메시지를 파괴했고 FBI 수사관들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공공부패 수사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 LA 엔젤스 스테디움 매각 건과는 별개로 연방항공청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헬기를 구입하면서 주소를 잘못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리 시드 전 시장은 애너하임시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도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상징이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었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또 LA시에서 사적지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보훈부가 LA 한인타운에서 보존과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더 라인 호텔에서 어제 한인단체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흥사단 단소 보존과 활용에 관한 비전 공개 행사에서는 황우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이 흥사단 단소를 미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연구와 관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공동체가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며 흥사단 창시자 도산한 청호의 기본 철학을 반영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공간으로 특화하겠다고 세 가지의 중점 사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완공 후 개관되면 한국 정부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흥사단 단소를 LA의 사적을 넘어 캘리포니아 주와 또 연방 사적지로 상향 등재토록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복의 날 제정을 추진합니다. 샤론 킥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10월 21일 한복의 날로 제정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샤론 킥실바 의원 한인 보좌관 박동우 씨가 SNS로 이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라고 알리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시한 법안에는 10월 21일과 이후 매년 같은 날을 캘리포니아주가 한복의 날로 선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인 골퍼들도 많이 찾는 LA 그리피스 파크의 윌슨, 하딩, 루즈벨트 골프장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 로스펠리스 주민그룹이 간접 흡연의 위험성과 산불 위험을 이유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니디아 라만 LA 제4지구 시의원실에 골프장 내에 전면 금연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현재 티박스와 페어웨이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지만 한인을 포함한 일부 골퍼들은 주차장과 클럽하우스 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윌슨과 하딩 골프장은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시립 골프장 중에서는 관리 상태가 훌륭해 한인 골퍼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바비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바비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면서 5억 3,739만 달러를 벌였습니다. 해외를 포함한 전세계 흥행 수입은 1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컴스코어의 미디어 분석가 폴 더가라베리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역사상 약 50편의 영화만이 달성한 쾌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비를 연출한 그레타 거웍 감독은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흥행 수입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거웍은 이미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전세계 흥행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바비는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와 동시에 개봉해 현재 극장에서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경쟁 중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2억 7천만 달러, 해외에서 3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세계 흥행 수입의 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이 줄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 달성을 위해서는 실업률이 최소 4%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률은 3.6%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의사록 발표 이후 낙폭을 확대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6%, 나스닥 지수는 1.15% 각각 떨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난달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른 시일에 내릴 것이란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8%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직전 시점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2024년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어제 열린 행사에서 일자리 및 투자 상황을 거론한 뒤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야 할 일이 더 있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계획의 일부라고도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1년 성과로 전기차 공급망 및 태양광 제조 등 1,1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 발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17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 투자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0억 톤 감축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가정은 모두 270억에서 380억 달러의 전기 요금을 앞으로 7, 8년 내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연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1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홍보에 올인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성과 이런 자평과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평가는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기소 사건의 재판을
임관 6개월 차에 신참 판사가 맡게 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34살의 스캇 맥카피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맥카피 판사는 2015년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를 거쳐서 2018년부터 조지아주 북부 지역의 연방검사를 지내다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2016년 미국 헌법사회 지원연구소에서 주 법원 판사의 평균 나이가 59살로 집계된 점에 따지면 판사 가운데서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며 애틀랜타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맥카피를 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로 평가했고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한 변호사는 맥카피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하고 상냥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신참 판사에게는 다소 벅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맥카피의 자질은 법적인 절차에 있어 종종 뻔뻔스러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던 트럼프의 대형 사건을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토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북한 인권 공개 토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토의 안건은 절차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한받기고 북한 인권 논의는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미국 등이 절차 투표에서 안건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발언에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그리고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2011년 탈북한 김일혁 씨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전한 뒤 한국말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 브라이언타 필라와 CG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 브라이언타 필라와 CG러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라는 다슬기 100% 원액으로 만들어 직수입 판매합니다. 다슬기 100% 원액을 드시면 간 기능 개선 및 숙취 해소, 몸의 열기 배출 및 갈증 개선, 대소변 배출 도움, 눈피로 개선, 통증 완화. 다슬기는 민물의 음감 100% 다슬기 원액으로 간 건강 잡으세요. 자연산 다슬기 기름 배달 가능합니다. 213-559-7800 559-7800.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메디칼로 보장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갱신이 곧 시작되니 메디칼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갱신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최근 3년 이내 이사하셨다면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하세요. 킴메디칼커버리지.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킴메디칼커버리지.org입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전동화된 토요타를 경험해보세요. 미국 최대의 전동화된 라인업입니다. 날렵한 외관, 스포티한 SUV 자세, 넓은 공간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테리어를 갖춘 순수 전기차 BZ4X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모든 신형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토요타 케어 무료 정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toyota.com을 방문하셔서 신형 BZ4X에 해당하는 엄청난 리스 혜택을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불란서 안경 거망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미러키 브루어스를 7대1로 꺾고 10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커쇼가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3안타 1실점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11승째죠. 부상 복귀 후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어제 5이닝 투구수 71개를 던졌는데 커쇼는 앞으로 70개, 80개 이 정도 공만 던지게 플레이오프 때까지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절묘한 밀어치기 타법으로 또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연결 상태가 구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이 절묘한 밀어치기 타법으로 안타를 또 추가한 소식 KBS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어김없이 나온 홈 관중들의 연호 속 김하성의 영리한 타격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볼티모어 선발 크레이머의 공을 의식적으로 밀어쳐 깨끗한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포수 뒤쪽 앵글로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1, 2루 간의 넓은 공간을 향해 타구를 날리는 절묘한 타격 기술이었습니다. 4번 타자 보아르치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시즌 67번째 득점도 올렸습니다. 김하성은 4회에도 우측으로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상대 이루수 호수비에 막혔습니다. 팀 동료 타티스 주니어는 상대의 길을 꺾는 기막힌 홈 도루를 성공시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3루 베이스로부터 3루수가 한참 떨어져 있었고 여기에 왼손 투수 페레스가 견제에 소홀한 사이 홈으로 뛰어들어 투수가 공을 던지지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질주를 펼쳤습니다. 샌디에고는 2연승을 기록해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는 텍사스를 상대로 또 한 번 만화 같은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높게 빠진 시속 154km의 빠른 공을 헬멧이 떨어질 정도로 퍼올려 비거리 133m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템파베이 레일리의 타구가 오라클 파크의 담장을 타고 멀리 흐릅니다. 당황한 듯 미끄러진 외야수가 다람쥐처럼 도망가는 공을 쫓아갔지만 레일리의 그라운드 홈런을 막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PGA 별들의 전쟁인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30명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플레이오프 2차전이 개막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5년 연속 출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다 한국 선수의 참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베스트 30에 뽑혀 투어 챔피언십에 올랐던 임성재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5번째 영광에 도전합니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28위로 진출 가능성은 높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50명이 출전하는 마지막 관문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을 앞두고 PGA는 임성재를 우승 후보인 파워랭킹 12위에 선정했습니다. 중반기에 이제 조금 아쉬운 성적 내서 이제 그 점만 좀 빼면은 그래도 올해 충분히 이렇게 좋은 시즌을 보냈다 생각하거든요. 또 마지막 대회에는 투어 챔피언십까지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넉넉히 벌어놓은 김시우와 김주영은 투어 챔피언십 합류가 비교적 안정권입니다. 이번 주 상위권 성적을 낼 경우 유리한 보너스 점수를 안고 별들의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페덱스컵 랭킹 38위인 안병호는 50명 중 톱10 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랭킹을 8개 단 이상 끌어올려야만 우승 보너스 240억 원, 꼴찌에게도 7억 원 가까이 주는 투어 챔피언십 무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올해 이 정도 샷감에 퍼팅이 이렇게 돼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다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 선수가 최고의 골퍼 30명이 겨루는 꿈의 무대에 이름을 올릴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슈퍼컵도 품에 안았습니다. 이만큼 두 팀은 초반부터 창대창으로 맞섰습니다. 선취골은 세비야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25분 엔네스리가 수비팀을 해집고 날아올라 맨시티의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한껏 기세가 오른 세비야가 몇 번의 추가골 기회를 놓치자 분위기는 맨시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후반 18분 팔머의 헤더가 세비야의 비어있던 골문을 갈랐습니다. 두 팀은 이후 번갈아가며 상대 수비를 강하게 두들겼지만 골키퍼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빨랐습니다. 결국 승부차이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맨시티는 키퍼 5명이 빠짐없이 골망을 흔들었고 세비야는 마지막 키커 구데레 슛이 크로스바를 스치며 아쉽게 땅을 쳤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